렉솔 백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100년 이야기를 송준태 우리 문병철 원장님께서 귀한 책을 편집 정리를 하셨습니다. 동종요법과 천연 비타민에 대해서 렉솔에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 비극적인 큰 사건 하나가 전체 제약업계를 크게 휩쓸고 지나갔다. 약학 사고의 대명사인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그것으로 1957년 서독의 그리넨탈사가 탈리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컨테르간이라는 수면제를 출시하였는데 임산부에게 입덧 진정제로도 처방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팔다리가 생략된 사지절단증 기형아 출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제약업계 전체에 큰 파장이 일었다. 47개국이 판매되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최대 10,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고 그 중에 고작 50%만이 생존하게 되는 제약 제조업 사상 최악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은 백신에 대한 이것이 연구가 되어진다면 참 시대적인 사건이 될 것 같은데 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연구가 되어질지. 와, 이 발가락이 뭐야? 이렇게. 자, 당시 광고에서는 1000알을 먹어도 죽지 않는 수면제의 혁명이라고 했다.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임신부는 물론이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료 형태로 팔렸을 정도였다. 제약회사의 말만 믿고 의사들도 정확한 처방 없이 이 약을 권했다. 덕분에 날개가 돋친 듯이 팔려나갔던 이 약들이 큰 재앙을 몰고 왔다. 미국에서는 판매되지도 않았음에도 사람들의 공포와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의료 전체에 대한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이 큰 재앙은 의약품의 제조와 유통의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식품 및 제약 제조, 유통에 대한 연방정부의 법률 및 규정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부작용 및 유해 성분에 대한 관리가 더욱 투명하게 되었으며 이중맹금법, 실험의 이중맹금법, 살 때 편향의 작용을 막기 위해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실험자 또는 피험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임상 실험을 실시하게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전혀 관련이 없었던 렉솔의 연구소도 깊은 충격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엄청난 불행 앞에 연구진들은 윤리적인 책임감과 직업적인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다. 1936년부터 이미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에서는 모든 의약품을 공정 규격에 미국 약전 및 국내 규칙서에 합당하게 제조 관리하였으며 품질과 효과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인 약 제품이라는 것을 렉솔 연구소와 연구진들이 쭉 있는데 이때는 아직도 70년대에 라이너스 폴링 박사께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의 직원들이 있을 당시에 폴링 박사가 여기는 없었겠죠. 의사와 렉솔 약제사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분야별 선임 소장의 의학 박사를 고용하여 치료 효과 및 성분에 관한 연구와 의약품 사용 설명서의 정확도를 책임지도록 했고 용기 레벨 및 의사들에게 공급되는 약전의 심의를 기울여왔다. 새로운 규정이 의학계에 등장하면서 제약 제조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윤리적인 압박감 또한 가중되었으며 이는 렉솔의 연구진과 경영진으로 하여금 제품 전략의 변화를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약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동종요법에 의한 천연약품 개발이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그것은 경제나 모든 일들에 유익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라. 동종요법은 자연의학의 한 분야로 동종의 물질을 사용하여 치료한다는 유사성의 법칙의 근본을 두고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1790년대에 독일의 의사 사무엘 하네만이 정리하고 발전시켜서 창시한 것이다. 질병이 나타나면 그 증상을 약물로 치료해서 병의 증상을 억누르는 대중적인 치료와 달리 근체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증상은 우리 몸에서 깨어진 불균형을 바로 잡거나 독소를 배설하기 위해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여기고 그 증상을 지지 강화하는 처방을 하는 것이었다. 처방을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 것은 차가운 기운을 이겨내고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차갑게 해서 열을 내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불을 둘러쓰고 땀을 빼주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작은 면역 치유 방법으로 병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나 화학물질을 대신하여 자연에서 추출한 자연물질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법인데 미국 내에서는 1938년에 동종요법의 약전 시행이 합법화되면서 38년 치료법도 인정받게 되었다. 꽃, 뿌리, 열매, 채소, 씨앗, 염분, 배무독, 또 오징어의 먹물 등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들로서 부작용이 없는 제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렉설 연구진들의 목표였다. 렉설의 연구진들이 동종요법의 매력을 느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동종요법의 특징이자 장점 때문이었다. 부작용이 없다. No side effect. 더 심각한 재발을 부르는 증상의 억압이 없다. 진단에 얽매이지 않고 증상의 관찰에 의존한다. 동물을 통한 임상실험적 시도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개별 환자에게 의존한다. 여섯 번째, 환자의 모든 것을 치료한다. 질병의 표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 신체의 질병이 싸우는 기전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이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환경 오염이 없다. 모체의 질병이나 유해한 것이 자궁 안에서 태아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인체에 잔류 약물이 남지 않는다. 그렇게 시작되는 렉설의 천연약제 개발은 197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비타민 관련 제품이 극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1970년에는 렉설에서는 100가지 종류의 비타민 제품이 개발되어 생산되었다. 이 비타민들은 대부분 한 가지 이상의 효능을 갖고 있어 장차 천연의약품 개발의 기반이 된다. 사실 렉설에서 천연약제나 천연 비타민의 개발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도 전인 1905년부터 렉설에서는 천연약물을 추출한 영양제를 만들어 왔는데 대구의 간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비타민 A와 D가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을 이미 생산, 제조, 판매하고 있었다. 이 천연 생선 추출 기름은 아이들의 골격 기형 질병인 구루병을 예방하기 위한 약으로 쓰였는데 이 비타민에 대한 어떤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의 연쇄적인 소염작용이 관절 강직이나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1905년의 이야기이다. 렉설 멀티비타민이 이렇게 나왔네요. 렉설 멀티비타민. 벌써 동종요법이라는 말이 38년에 나오기도 전에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비타민이라는 용어는 1912년 신조 바이타민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처음에는 쇠약 증상이나 바이탈, 다른 영양결핍성 질환에 의한 질병을 예비하는 유기 미량 영양소의 식품 요소들이 화학적인 아민류일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티아민, 바이타민, 티아민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유사한 활성 미량 영양소가 아민류가 아님이 확인되면서 비타민이라는 영문 표기로 줄여진 이름이다. 바이타아민, 티아민.
1920년대 중반 상업용 비타민 A와 D 및 반합성 비타민 C 보충제가 팔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비타민은 오로지 음식 섭취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이후에 20세기 중반부터 비타민은 점차적으로 상용화되며 천연 반합성 합성 비타민 식품 및 식품 보조제로 사용되었다. 1923년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는 병당 100장의 렉설 트리플 비타민 및 천연 철분 판매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오늘날의 종합 비타민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그 포뮬라는 상대적으로 효능이 있는 비타민 A, B 및 C의 혼합물과 펩톤화 철분의 결합물이었다. 1931년에는 유나이티드 드러그의 대구 간료 상품인 퓨어 테스트 라인을 출시하는데 비타민 D를 추가하여 성분을 강화시켰다. 트루 피쉬 스토리. 렉설의 천연 비타민 광고. 천연 비타민이 또 이렇게 뉴 피쉬 스토리. 대구 간료 상품으로 확장되었고, 매출 확대를 위한 오메가 3의 탁월함을 내용을 하는 광고도 진행되었다. 진정한 생선 이야기. 노르웨이 이때도 벌써 노르웨이산 로포텐 기름 질소 충전 순수하고 신선한 순한 맛 이렇게 나왔군요. 새로운 여러분의 비스테롤 대구 간료. 미국 의사협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리의 퓨어 테스트 강화된 대구 간료의 이름을 비오스테롤로 통합하였습니다. 비스테롤 대구 간료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스콘신 알룸니 연구재단의 명시한 기준을 따르는 퓨어 테스트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효능이 배가 되었습니다. ODS 10D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상품 번호는 1900입니다. 여러분 제공되는 가격은 한 타수당 $6 37센트이며 권장 소비자 가격은 센트 달러 1달러. 퓨어 테스트 비스테롤 간료는 명백한 고리병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한 티스푼에 함유된 비타민 D는 기존 대구 간료 10티스푼의 같은 양입니다.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 이렇게 되었군요. 1970년 초반부터 식품 및 보조 식품 제조에 관한 소비자의 환경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렉서르 천연 비타민 및 다른 영양 보조 식품 생산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대중들 사이에는 비타민 돌풍이 불게 된다. 이런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영향이 컸다. 노벨상 이 두 분을 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 눈이 아주 큼직하고 얼굴도 딱 그냥 인성이 그냥 아주 너무 멋지게 잘생긴 코도 좋고 참 이런 분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 머리가 아주 명석하신 이번에 렉설 연구소의 소장. 폴링 박사는 1954년에 노벨 화학상을, 196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인데, 메가비타민 요법을 창시하여 다량의 비타민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그리고 1970년에 출간한 책 비타민 C와 감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그리 크지 않았던 비타민의 효능에 대한 큰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1968년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연설문이 있다. 연설문. 딱 그림아. 이렇게 연설문이 폴링 박사는 캘리포니아 펠로 엘토의 라이너스 폴링 과학 및 약학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그는 비타민 C에 관한 연구를 주관하며 인간의 비타민 C 합성이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서 저해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며, 높은 육류 섭취 및 낮은 식물 섭취 등 인간의 식습관 변화가 비타민 C 결핍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폴링 박사 본인도 매일 적게는 12g를 섭취하지만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40gms 정도를 섭취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폴링 박사는
그 이후로 심장병에 대한 비타민 기반의 요법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 이 연구는 렉설 연구소의 연구원들과 합작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시판되기도 했다. 셀룰러 에센셜이라는 이름의 이 제품은 비타민 C가 테플론 형태의 아미노산을 만들어 지방이 동맥병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폴링 박사의 메가 비타민 요법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1980년대가 되기 전까지 미국인들의 반 이상이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습관화되었다. 그 당시 이렇게 획기적인 일이 생기면서 그래, 미국인들의 이는 사실 환경의 오염과 달라진 식습관 등의 원인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을 음식으로 모두 섭취할 수 없다는 연구 보고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몸이 필요로 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등을 보충하고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다. 그러다 보니 셀 수도 없이 많이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들 중에서 가장 좋은 품질을 가려내는 일이 관건이었다. 이때의 비타민 시장은 이미 화학적인 분자 구조로 똑같이 만들어낸 영양소 구성된 합성 영양제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연에서 보충할 수 없는 영양소를 자연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람이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를 자연에서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합성 영양제는 자연의 영양소를 흉내내도록 고안된 10여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제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만든 식품이나 식물 속에 한 번도 머문 적이 없는 순수한 합성 물질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합성 영양제와 천연 영양제의 분자 구조가 동일하지만 실제 물체와 거울에 비친 물체가 같을 수는 없다. 흉내를 내어 언뜻 똑같이 보이지만 그것 둘은 완전히 다르다. 합성 영양제는 천연 영양제에 비해 생물학적 활성도가 낮다. 이에 대해서 그 효과도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양한 추출을 통해서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연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었겠죠. 본밀, 돌마이트, 젤라이트, 갈릭, 티아민, 다이아민, 이렇게 벌써 이렇게 다양한 천연 비타민이 나왔고, 민의 합성 비타민의 흡수율이 10% 정도에 비해서 천연 영양제의 인체 흡수율은 70%, 80%로 월등히 높다. 천연 영양제를 만드는 과정은 합성 영양제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데, 추출하고자 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들어있는 자연의 재료들을 채취하여 깨끗이 씻은 후에 정제수를 붓고 여과기를 걸러 여과액을 모은다. 여과 과정에서 영양제의 흡수를 방해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추출한 여과액에는 영양소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보조 인자가 모두 들어있게 된다. 이 농축액은 낮은 온도에서 자연 건조시킨다. 간략하게 설명했지만은 합성 비타민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니까 냉각, 압축, 등등의 이런 기술이 여기 나중에 되어진 거죠. 하늘의 천연 영양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영양소가 잘 혼합되어 인체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기술에 대한 렉설의 연구는 당시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다. 의학 연구지에 실린 렉설의 대표적인 비타민 D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진보된 코팅 과정. 렉설은 일반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안전하게 혼합하는 독점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슈퍼플레나민이 하나의 알약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한 이 과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혼합물 중에서 반응하는 물질의 천연 바이타민 이렇게 더 슈퍼 바이타민 참 옛날에 이렇게 비타민 비오비타 이런 것들 먹은 것 같은데요. 비오비타가 바이오비타 비타민
보호막을 입힌 재료의 혼합물은 기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알약 형태로 찍혀 나온다. 그 후에 알약에 층을 입힌다. 슈퍼플레나민 제조하는 이 과정은 31개의 다른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최고 분비율 비타민제는 식습관으로 인한 비타민 부족 현상으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그리고 모든 알약 하나하나는 믿을 수 있는 렉설 품질 보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라벨에 적혀있는 그대로 비타민 및 미네랄 효능을 발휘한다. 참, 이렇게 렉설이 만든 비타민 제품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슈퍼플레나민은 고객이 일반적인 하루 섭취해야 하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한다. 매일 누구나 식사와 함께 할 수 있는 훌륭한 처방이다. 알약 하나에 포함된 내용은 이렇게 비타민 A, D, E, 철분, 칼슘, 인유리, 마그네슘 등등등등. 자, 물론 천연 영양제를 만드는 일이 하루아침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타민 제조는 긴 경험과 적절한 장비가 요구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이며 천연에서 온 영양제들은 노출 다른 비타민 및 타 화합물질과의 혼합으로 인해서 혈압을 잃을 수도 있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제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서 라벨지에 표시된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해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천연 영양제를 연구하고 손실 없이 제조 개발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익혀온 렉솔과 같은 회사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렉솔의 천연 영양제와 약제의 제조 기술은 1960년대에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었고 이 내용은 잡지들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렉솔 비타민 제조 과정에 대해서 생산자의 도덕성. 비타민 제조는 긴 경험과 적절한 장비가 요구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이다. 비타민은 노출, 다른 비타민과 및 타 화학물질과의 혼합으로 효력을 잃는다.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라벨지에 표시된 효과를 소비자에게 전해줄 수 없게 된다. 렉솔같이 오랫동안 높은 평가를 유지한 기업은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치의 신뢰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 믿음 이것이 없이 그냥 가짜로 해버리면 그는 망하는 거지. 인간관계도 가짜, 거짓은 그것은 인생이 끝나는 거지. 인생이 망하는 거지. 렉설 신뢰도의 본보기에 렉설 비타민은 모든 제조 과정에서 철저한 취급, 혼합 그리고 실험 과정을 거친다. 소비자에게 라벨에 명시된 제품의 효능대로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노력의 결과 1970년대에 되었을 때의 렉설의 연구진은 무려 100종류가 넘는 제품을 천연 비타민 또는 천연 치료제와 전통적인 치료제로 등록하게 되었다. 렉설 연구소에서는 모든 영양소들의 특징을 잘 분석하여 서로 어울리지 않거나 흡수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조 과정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나갔는데 이는 다른 제약회사보다 수년이나 앞선 기술력이었다. 제조되는 영양제의 영양소들이 제조 과정 중에서 손실을 입지 않고 완전히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리겟은 일찍부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생존지명이 있었던 게 틀림이 없다. 그는 1910년도부터 대규모 농장을 구입해서 약품과 제품의 원료가 되는 작물들을 재배해왔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에 호수를 끼고 있는 토양이 좋은 50만 평의 농장에서 약재를 비롯해서 담배, 와인의 원료들을 직접 재배해서 양질의 원료들을 조달했던 것인데 이렇게 전통 방식이나 천연요법의 약재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한 이면에는 리겟의 남모르는 노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된다. 자, 이 당시에도 이렇게 천년을 통해서 이렇게 천년 비타민과 천년 치료에 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던 렉솔은 카을 드산티스의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리겟의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소비자의 요구와 취향에 따라서 그동안 서서히 증가하고 있던 천연 영양제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에는 이제 천연 비타민과 전통적인 방식의 치료제가 시장의 주류가 된 시대가 되었다.
렉솔을 계승한 렉솔 썬다운 렉솔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업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선두가 되었다.